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아침입니다. 하루의 어떤 시작, 어찌 보면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비슷한 시간인데, 그죠? 이 계절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 여름만 해도 이 시간이면 밖에 나가면 헌한데, 그죠? 헌한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면 아직도 깜깜한 밤이라는 느낌. 무엇이 변했을까? 그죠? 자기가 주어진, 그죠? 환경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죠? 전혀 다르게 보이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 주식시장도 언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지금은 그죠, 지수가, 대형주가 랠리를 펼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죠. 폭로 만일 지수가 쭉쭉쭉 반대로 빠졌는데 내게 보합에서 머물러 있다면 선방했다, 그래 표현하죠. 와, 선방했다, 잘 버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반대로 지금같이 지수는 막 오르는데 내게 안 오른다, 그러면 좀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 처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서로의 이제 입장에 따라서 틀린 건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별별 경우의 수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건 심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무시한다, 그죠? 무시한다.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다. 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만큼 내공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한 4살, 5살 먹은 유치원생한테 앉혀두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해라 하면 알아들을까요? 관리가 될까요? 그죠? 그런 거겠죠. 대학생이랑 차이가 나겠죠. 스스로가 주식에 있어서 유치원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런 판단,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황, 이런 상황은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이죠, 협상. 여러 나라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글쎄요, 본인들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이 될 줄 몰라요. 근데 상대방,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하는 순간 협상을 하는 순간 그 국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는데, 이게 과연 순탄하게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어쨌건 상황은 복잡합니다. 주식이란 게 이래 항상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열강 한호할 때 이미 세력은 떠나고 있다,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테마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왜? 그때가 가장 쌀 때니까. 많은 개인들이 지금 안 오른다고 다른 종목들, 여타 종목군들을 막 버려요. 못 견디고. 그리고 반도체 테마, 2차전지 쪽으로 몰려가죠.
왜 그럴까요? 그게 뭐 결국 심리 게임이고 세력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고, 그죠? 결국은 꼬시고 해서 꼬여들면, 그죠?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손실일까요? 종목마다 뭐 다르다, 뭐 그래 판단하는 게 현명하겠죠.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상황은 복잡하지만 11월 달은, 그죠?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테마가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식이니까. 그리고 그 11월 달에 기대하는 테마가, 그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배당, 그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되고 있는데 실제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 공약을 한 것은 스스로가 이행하고자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계속 기다리면 결국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고,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움직일 때 차라리, 그죠? 남들이 버려둔 고배당주 찔끔찔끔 사모으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은 그죠? 2탕 3탕 좀 해먹었죠. 해먹은 테마. 거기다가 이게 과연 100% 원활하게 소각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은 회사들의 경영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자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정부 의지에 의해서 소각해라 한다고 이게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 그런데 이제 배당은 틀리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은 어쨌거나 처음 하는 거니까 좀 테마 중에서도 좀 신선하지 않나. 신선한 테마들은, 그죠? 시장은 어려워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뭐가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뜨뜨부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장의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그 관련주들이 테마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준다는 것은 뭐죠? 배당을 줄 만큼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뜻이죠. 안정적이고 좋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국에 배당주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금리도 어차피, 그죠? 저금리 시대로 쭉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부 의지를 봐도 그렇고, 주식 테마로 봐도 그렇고, 배당주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물린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주식은 안전하다, 언제든지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제는 11월, 11일, 12일 두 달만 기다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받는 거는 순서가 있겠죠. 12월, 1월, 2월, 3월, 4월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12월을 제껴두고 4월 달 배당 주는 것을 접근을 한다. 이거는 좀, 그죠? 안 맞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그 배당주를 대응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교차가 좀 나니까 운전을 하는데 유리했어. 이제는 서리가 좀 생기고 조금 상그러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회사에서 기준일을 정해줘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우리는 배당을 매월 며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알려면 작년, 재작년 과거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쭉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래 그것을 보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거진 한 90% 이상의 어떤 확률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올해는 날짜를 보면 12월 27일이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하고 공시되는 그 날짜까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보통 배당락이라 그러죠. 배당락. 배당을 받는 액수만큼 주식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애매한 상황.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배당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내가 배당락 감안하고 지금 현재 내가 배당으로 들어갈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이득이 나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다 싶으면 그냥 그거를 하루 전날 매도를 하고 그냥 또 안 오른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그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보고.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이 뭐 배당 관련주들이 쭉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뭐 12월, 1월, 2월, 3월, 4월 뭐 안 그러면 분기 배당 그런 식으로 갈라두는 거죠. 쭉 분산을 해두고 거기에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얘를 팔고 차라리 얘로 이전하자, 얘로 옮겨가자,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할 것인지 가늠을 한다. 이게 보통 배당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배당. 근데 어떤 경우는요, 좀 뭐라고 할까, 그냥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잘 모르는 종목도 있어요. 시장이 잘 모르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든 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은 대중들이 많이 알죠. 뭐 BNK 금융지주 이런 것도 배당률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한 3%, 4%.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주라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은행보다 많이 주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종목군들은, 대중들은 몰라요. 한국 그 주철간 이런 것도 지금 그저 배당 받아도 한 거진 6%대 근접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금융지주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근데 왜 반응이 없느냐? 그 대부분 개인들이 몰라요. 대부분 개인들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그죠? 회사에 대한 자신감, 믿음이 없어요. 한국 주철간이 뭐하는 회사지? 모르는 회사인데, 처음 듣는 회사인데,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뭔 줄 알겠는데 불안해. 회사가 작으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그 회사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아. 또 고배당주야.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1년, 2년, 3년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둘래. 이런 사람.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죠. 그게 이제 배당주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10월달, 12월달 미국에서 또 추가 인하할 분위기. 그래 되면 우리나라도 점점 또 따라가겠죠. 지금은 부동산 투기 이런 쪽으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죠. 경제는 어려운데. 근데 결국은 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죠? 은행 이자도 1%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배당 한 6%대에 매수를 해두면 이런 것들은 엄청난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실력은 없는데 결과는 없는데 간땡이만 커져요. 주식하면 무조건 따따블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욕심이 끝도 없이 커지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그죠? 항상 목표 수익이 5%인데 개인들은 50%에도 만족을 못해요. 그게 개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배당주를 그죠? 등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느냐 고금리 시대로 가느냐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배당주는 대응이 틀려져요. 점점 고금리 시대로 접어드는데 배당주를 산다? 그건 잘못된 선택. 그런데 반대로 저금리 시대로 간다 했을 때는 고배당주는 향후 한 몇 년간 좀 매력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한다 하니까 고배당주 그죠? 배당소도 분리과세를 많이 시행한다 하면 분명히 또 불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전하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항상 주식은 그래요. 대중들은, 개인들은, 개미들은 급해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을 원해요. 그죠? 52주 신고가를 달려도 사면 바닥바닥 하고 치고받고 난타전을 펼치고 막 그런 데서 뭔가 도파민이 빡빡 폭발하고 희열을 느끼는가, 결국은 돈을 꼬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 걸 원하죠. 싸고 저평가되고 안전하는데도 바닥에 있으면 안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개인들은 안 사죠. 지겹다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으로 싸운다는 것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두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스스로가 급해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을 못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손실을 자꾸 만드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죠? 모든 종목이 다 느긋하게 사두고, 어떤 테마가 강풍이 불 때는요, 지금처럼 대형주 랠리 이런 쪽으로 어떤 테마가 강력하게 뭔가가 나타날 때 쏠림이 발생해요. 쏠림. 개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나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계속 갈 것 같아.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 자기 주식을 팔고 추격 매수를 해요. 그 추격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별 종목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지수 관련주들은 주도 테마는 탄력을 받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막 집어 던져요, 팔아요, 똥값에 버려요. 배당주도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거래도 많이 없으면서 찔끔찔끔 빠져요. 그러면 개인들이 바라볼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없이 오를 것 같은 느낌. 반대급부로 그 외의 종목은 영원히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주식을,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응을 할 때는 매수도 분할 매수 찔끔찔끔 조금씩 사 모아야 돼요. 그게 평단을 관리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 귀찮다고 한 방에 산다 그러면 누군가는 수익이다 하는데 누군가는 나는 아직도 손실이야. VI에 걸려서 나는 매도했다, 절반 매도했다는데 어떻게 나는 아직도 손실인데. 그 차이예요.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기에 대응을 해도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서 주식을 모은 사람이랑 귀찮다고 한 방에 푹 사고 치운 사람이랑의 어떤 차이죠. 그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테마가 시장에 나타났을 때 그 테마 외에 대부분의 테마들은 소외를 받는다. 또 거래 없이 빠진다. 이때는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매일같이 사 모은다. 여러 번 나누어 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단 관리가 된다.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 그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달이 얼마 안 남았고 조금 있으면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용에 잊혀진 계절인가 그 노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11월이 시작되겠죠. 11월이 시작되면 또 전혀 다른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주식 세상을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저리 마무리하겠습니다.